데이 55 놓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필자가 주장하는 걸 찾는 거죠. 주어는 역사입니다. 말해줍니다. 우리한테 사람들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도달했던 그들의 정점에 후에, 즉 중년의 나이가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중년이 지난 노년이 되어서도 인생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걸 역사가 우리한테 말해준다는 거야. 이미 필자의 주장은 나왔겠죠? 중년 이후에도 그들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로 역접이라든가 반전이 있는가를 빠르게 봅니다. 빠르게 없다면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도록 하죠. So, 그러니 don't think, 생각하지 마라. that 이하라고는 늙은 나이, 즉 노령이라고 하는 것이 is a cue, 단순한 실말이겠죠. 마찬가지 미래지향적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투부정사 꾸밉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즉 노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하지 마라. 늙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부정어 나오면 뒤에 대신해가 나온다고 했죠. 명령어니까 keep ing, 계속 발달시켜라. 너의 좋은 자질을. 어떤 자질인가 하면 수동태로 사용될 수 있는, 돕기 위해서 사회와 너 자신을. 첫 번째 문장과 바뀐 게 전혀 없죠. 반전이 없습니다. 정답은 누가 봐도 2번인 갈 수 있겠죠. 내용은 한글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은 글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화두를 파악하고 그 뒤에 글의 중간에 역접이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을 보면 거의 정답 알 수 있는 게 쉽습니다. 주장, 요지, 제목, 주제를 묻는 그런 문제들은 거의 유사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공부 차원에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디는 썼습니다. 오델로란 작품을요. 언제? 그가 였을 때 73세. 얘가 시작된 거죠. 아까 말한 역사가 말해준다는 수많은 노년의 인생의 정점에 다다른 사람들이 얘가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 이 사람도 썼다는 거야. 이 작품을. 두 가지 다 이런 작품들의 공통적 의미는 뭐겠어? 그렇지, 인생의 정점을 뜻하는 거겠지. 언제 썼겠습니까? 안 봐도 알아야지. 노년이겠죠. 그의 미들이니까 중년 시기에, 즉 이것도 늙음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얘 두 개를 부족하면 세 번째가 나오죠. 늘 그렇듯 컴마는 동격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꾸며주는 거야. 위대한 작가인 이 사람도 한때는 말했었습니다. 그녀의 80세의 생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녀가 말했어요. that 이하라고. 그녀는 되었다는 거지. 비교급 강조겠죠.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야. 80세. 뒤에 that 나오니까 그녀가 였을 때보다, 즉 50세라든가 40세, 다른 말로 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80대가 되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니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 노년에 그들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that 이하라고. 그녀가 배웠었다고. had pp가 나왔다는 건 과거보다 더 과거를 강조하는 과거 완료가 되겠죠. 말했던 게 과거니까 그보다 과거에 배웠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을. since는 뭐뭐 이후로겠죠. 그녀가 70세였을 때부터, 즉 70세부터 80세까지 10년 동안 엄청난 양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다는 거죠. 마찬가지 that 이하를 그녀가 배웠다는 것을. 마찬가지 had pp가 쓰였던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그렇지, 과거 완료로 씀으로써 앞에 동사보다 더 과거라는 걸 강조하는 거라고 앞에 얘기했죠? 더 많은 걸 배웠다는 걸 느꼈단 말입니다. 언제? 그러한 10년 동안 말입니다. 이때 말한 10년이라고 하는 건 70세부터 80세를 말하겠죠. 비교된 나오니까 어떤 다른 10년의 기간보다, 즉 이 말은 40대의 10년, 50대의 10년보다 오히려 70대의 10년이 훨씬 더 많은 걸 배운 시기였다는 얘기야. In fact, 사실상 그녀가 was right,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예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that 이하란 사실을. 똑똑한 사람들은 그 경향이 있다.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더 똑똑해지는 경향이 있어. 뭐함에 따라? 그들이 더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아까 봤던 문장이죠. 그러니 생각하지 마세요. 노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명령문이니까 계속 발달시키세요. 여러분의 좋은 자질을. 그 자질은 어떤 자질이냐면 이용될 수 있는 자질이겠죠. 돕기 위해서. 사회와 여러분 자신을 말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정답 2번 했고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들어서도 자질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공부나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말하는 뜻이겠죠. 자, 우리는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는 함축 의미 추론입니다. 즉 주어진 요 밑줄 문장, 그 욕조가 가라앉는다 라는 말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글의 주제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의 주제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Sometimes, 때때로 한 소설이, 참고로 뒤에 thought는 생각했다가 아닙니다. 소설은 생각을 못하겠죠. 생각되어졌던, 오랫동안 죽었다고 까지 괄호 묶어서 오랫동안 죽었다고 여겨졌던 한 편의 소설이 동사는 can come back, 즉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생명으로. 딱 봐도 컴마가 나오고 동사 원형 이어지죠. 그러면 앞에 can이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1번, 컴마 뒤에 동사 원형 2번, 다시 컴마 뒤에 and 나오고 동사 원형 3번 형태의 병렬 구조로 갈 수 있겠죠. 즉 오랫동안 죽어있던 소설이 다시 생명을 얻고, 두 번째는 brush off가 되겠네. 먼지를 닦아내는 거죠. 그것의 페이지에서. 즉 오랫동안 죽어있던 소설이니까 페이지 위에 먼지가 소폭이 쌓였겠죠. 마지막은 다시 한번 shuffle, 섞어서 back into, 어딘가로 돌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작가의 경력 속으로 들어간다. 늘 말하지만 첫 번째 문장은 허투루 쓰는 경향이 없다고 그랬죠. 우린 짐작할 수 있어야 돼. 한 작가가 소설 한 편을 쓰다가 말았어. 즉 오랫동안 죽도록 묵혀놨다는 얘기지. 이걸 다시 꺼내서 생명을 불어넣고 먼지도 털어내고 그리하여 다시 그 작가의 경력 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아래쪽에 예가 나오니까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죠. 주제를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hat is, 그것이입니다. 간접 의문문이니까 내모실게요. What happened? 일어났던 일이겠죠. 누구한테? 바로 이 사람과 그의 소설, 이 작품에게.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이 앞에 나왔던 이 작가가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온 그의 소설 이게 앞에 있던 소설이 되는 거겠죠. 누가 봐도 예를 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컴마가 나왔으니까 계속적이죠. 이렇게 고유명사는 반드시 컴마를 찍어야 됩니다. 그 소설은 그 작가가 죽였던 소설이야. 5년 그리고 반, 즉 5년 반의 작업 이후에 말이야. 그때가 1992년이란 얘기지. 즉 5년 반을 써오다가 더 못 쓰겠다 판단해서 1992년도에 죽여버린 거죠. 이때 죽였다는 말은 집필을 멈췄다 정도로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면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실제 작가가 했던 말이겠죠. 그 작품은, 즉 집필을 중단한 작품은 과거 진행이니까 지우고 있었다는 거야, 나를. 다시 한번 컴마가 나오고 딱 봐도 ing 형태가 병렬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도 컴마가 나오고 다시 한번 ing. 맞네요. 또 컴마 나오고 여기도 ing. 와우, 또 컴마 나오고 또 ing입니다. 그리고 끝나는데 보통은 마지막에 and나 or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 쓴 겁니다. 소설가니까 문법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 소설은 나를 지우고 있었고 전부 다 목적어는 나입니다. 나. 자, 그 소설이 전부 다 나를 뭐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부 다 was에 묶이는 과거 진행이니까 나를 지우고 있었고 나를 부수고 있었고 나를 파묻고 있었고 와우, 그것도 산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익사시키고 있었고 나를 발로 차버려서 계단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시험 볼 때 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야? 그 소설이 나를 정말 미치게 하고 있었다,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는 거죠. 그 소설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on을 쓴다는 것도 함께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그만큼 소설 쓰는 게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렵다는 거 말하겠지. 자, 뒤에 역점 나오니까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작가는 지금까지 이 소설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소연했던 바로 그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결국 뭐 했어요? 편찬했단 말이야. 첫 번째 내 챕터를, 그 소설에 대한 어디에다가? 문학 잡지에다가 2010년에 생각해봐요. 2010년까지 왔으면 1992년도에 작품을 멈췄었으니까 거의 18년 정도 지나서 나이가 좀 더 들었겠죠. 다시 한번 컴마 나오고 ing 분사구문입니다. 완료하면서, 즉 인생의 과업을. 그러니 18년이나 묵혀뒀던 죽어가는 작품도 처음 봤던 것처럼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린 그 다음 문장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스티븐 킹이 있다는 얘기야. 딱 보면 알겠지만 또다시 얘가 나오는 거야. 고유명사 뒤에는 컴마 찍힌다고 그랬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사람의 최근 소설인 Under the Dome이란 작품이 입니다. 완벽하게 다시 쓰여진 거란 얘기야. 그의 끝내지 못했던 소설을. 자그마치 30년 전에 말이지.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그렇죠. 자그마치 30년 동안 죽어있던, 끝나지 않았던, 즉 달리 말해 집필이 중단됐던 소설이 30년 후에 다시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완벽하게 말입니다.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죠. 주제는 뭔지 알 겁니다. 또 큰 따옴표니까 이 작가의 말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 캐릭터 리스트, 즉 등장인물의 목록이 keep ing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처음에 등장인물 한 10명이었는데 20명, 30명, 40명 막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캐릭터, 즉 등장인물들은 연결되지 못했다는 거야. 이야기가
굉장히 산만해졌겠네요. 다시 한번 그리고 나는 그저 got to. 동사 get to란 말은 to가 전치사로 어디에 도착하다인데 과거 시제니까 그저 도착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점에. 자, 그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부사 where가 나오는 거죠. 즉, 그 지점에서 내가 dropped it. 그걸 떨궜죠. 달리 말해 앞에선 소설을 죽였다는 거고 그 소설을 집필 중단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 작가인 킹은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상대로 벗이 나오겠죠. 그러나 언제? 자그마치 30년 후에 신선한 샷이 그 컨셉에 있어서에 이때 말한 샷이라고 하는 건 슛 쏘는 것처럼 새로운 시도를 말하겠죠. 그게 worked. 다시 말해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At last란 말은 마침내. In the end, finally. 자, 지금까지 수많은 작가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작가가 소설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멈췄다가 나중에야 다시 완결시키는 예들을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빈칸 포함된 걸 좀 볼까요? 따라서 쓴다는 것, 즉 소설 쓴다는 것은 입니다. like란 말은 뭐뭐와 같다는 얘기죠. 즉 노를 젓는 것과 같아요. 보스턴에서 런던까지. 문제는 그게 배를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욕조를 타고 하는 겁니다. 웃기죠? 욕조라고 하는 건 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걸 타고 노를 저으면 굉장히 위험불안하겠죠. 그러니 때때로 그 욕조가 뭐 한다는 거야? 그렇죠. 가라앉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 예를 들었죠?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욕조 속에 들어가서 노를 저어 나가는 거지. 여기서 그 욕조는 뭘 뜻하겠어? 당연히 소설을 뜻하는 거고 그 욕조가 가라앉는다는 건 집필이 중단된다는 걸 뜻하는 거겠지. 가라앉은 욕조를 끌어올려야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문장 보면 그것은 입니다. wonder. 아주 경이롭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가짜 조잇, 진짜 조 대시되겠죠. 대부분의 그런 욕조들이 사실 가라앉지 않는다는 게 놀랍다고요. 이 말은 뭐야? 가라앉지 않는다는 말은 끝끝내 다시 끌어올려서 집필에 성공한다는 걸 뜻하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린 지금 여기 욕조가 가라앉는다의 의미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집필을 도중에 중단한다는 걸 찾으면 되겠죠.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당연히 3번 되겠죠. 즉 욕조인 소설이 어벤더는 포기하다인데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포기가 되어진다는 거야. 바로 그 소설의 작가에 의해서. 즉 집필이 중단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이니까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 오답인 이유 짧게 보겠습니다. 그 소설의 데드라인, 마감 시간이 놓쳐졌다. 즉 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엉뚱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소설이 받는다는 거죠. 비판가의 acclaim, 칭송,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가라앉겠어요? 이상하죠? 세 번째, 소설이 실패한다는 거야. 균형을 맞추는 걸. 진실과 허구 사이에. 소설은 진실에 꼭 균형 맞출 필요가 없겠죠.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소설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야. 독자의 기대를. 독자의 기대가 충족됐다 안 됐다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인 거 알 수 있겠고요.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집필을 중단했던 소설도 나중에 작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자, 충분히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하죠. 주어는 avoiding, 피하는 건데 이러한 운명을 피하는 거야. 이러한 운명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has something to do with란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그 뒤에 목적어로 이걸 찾는 거야. 이러한 운명이 관련된 이걸 찾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빈칸의 앞뒤 문장을 보면 정답의 근거를 찾기 쉽다고 했으니까 앞의 문장을 좀 보도록 하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아이러니, 역설이 있단 말이야. 어디에? 이야기에. 그것과 같은. 이것도 이제 그게 뭔지 찾아야겠죠? 뒤에 콤마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to가 나오고 ing 동명사가 나오는 걸 볼 때 앞에 있던 to 전치사 뒤에 나온 명사와 마찬가지 패턴, 즉 동격인 거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발견하는 겁니다.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칠게요. 얼마나 빈번하게 그리고 얼마나 쉽게 성공이라는 게 이어지는지 우울감으로. 자, 일단 우린 이 앞문장을 통해 이러한 운명이 뭔지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아이러니, 역설이 뭔지도 알겠죠. 누가 봐도 성공이라고 하는 건 꿈꾸는 목표가 됩니다. 좋은 거죠. 이걸 이뤄냈는데 이게 이어진단 말이야. 우울감으로. 그것도 아주 빈번하고
아주 쉽게. 따라서 성공했는데 우울해지는 거를 이런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운명을 피한다는 것은 이것과 관련된다는 거지. 이거의 정답 근거는 또 밑에 나오겠죠. 위드부터 해서 뒤에 있는 아트워크까지 묶어본다면 개인적 작품에 있어서 그것은 의미합니다. 남겨두는 것을.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남겨둔다는 걸 의미한대. 뭐 하기 위해서? carry forward라고 하는 게 이월시키다, 다음번 회차로 넘긴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and로 이어져서 탐험하도록. 어디에서? 다음번 작품에서. 즉 and로 묶인 투부정사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to를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만 쓴 거죠. 그 동사 원형 뒤에 두 개의 목적어는 똑같습니다. 바로 다음번 작품이죠. 즉 다음번 작품으로 이월될 수 있을 만한 뭔가 아직 풀리지 않은, 끝나지 않은 이슈, 즉 어떤 사안을 남겨두는 거고요. 그 풀리지 않는 거에 들어가서 탐험할 수 있어야겠죠. 자, 중요한 건 리빙이죠. 남겨놓는다는 거야. 완벽히 끝나지 않고 말이야. 그럼 정답 유추 가능하겠죠? 성공을 하면 목표가 끝났으니까 더 할 게 없어서 우울할 수 있다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해도 뭔가 아직 풀리지 않은, 해야 될 다른 걸 남겨놓으란 얘기겠지. 이걸 염두하고 밑에 있는 보기를 본다면 정답은 당연히 4번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ot ing, 즉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너의 현재 목표가 되도록, 너의 유일한 목표가. 앞에 let이 사역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온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현재 목표를 끝냈을 때 다른 목표가 없으면 우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유일한 목표가 아니도록 뭔가 다른 목표를, 즉 끝나지 않고 풀리지 않은 목표가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답 4번인 거 쉽게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 공부 차원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보편적인 또는 아주 중대한 진실의 순간이야. 누구한테 있어서? 예술가들한테 있어서. 그런 순간이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언제 도래하는가 봤더니 뒤쪽에 나와 있는 건 destination, 목적지가 되겠지. 무엇에 대한? 그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한 목적지가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갑자기 뭐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거가 되어지는 거야. 감 잡아야죠. 이때 말한 목적지라고 하는 건 바로 작가의 목적이 되겠지. 그게 제거되어진다는 말은 뭐야? 목표가 달성됐다는 걸 뜻한단 말이야. 그 순간이 작가한테 있어선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첫 번째 문장은 절대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고 그랬지. 이 문장을 통해 작가는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게 작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문 나옵니다. 한번 고려해봐. 한 예술가를 후주가 꾸며주겠죠. 그 예술가의 싱글마인디드라고 하는 건 마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편단심이었던 목표가, 그것도 얼마 동안? 자그마치 20년 동안 오직 하나만 본 겁니다. 하나만. 그 목표가 였다고. To land a one-man show. 우리가 알다시피 랜드라고 하는 게 땅도 있지만 착륙시키다도 있고요. 이때는 원맨쇼라고 하는 개인전을 연다는 의미가 되겠지. 어디에서? 그의 도시에, 메이저니까 주요 미술관에서 말이지. 까지 묶어보자면 이 예술가의 destination, 즉 목적지라고 하는 건 개인 미술전이 되겠지. 바로 다음 문장에 when부터 해서 컴마까지 묶을 때 그 예술가가 마침내 got it, 즉 그 개인전을 열었을 때 그 예술가는 내보니까 결코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야. 뭐를? 진지한 작품을, 예술에 대한. 다시는. 자, 정답의 근거는 확실하죠? 개인전이라고 하는 목표가 달성됐어.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고통스러운 역설이 있단 말이야. 이와 같은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온 예수가 얘기했죠. 얼마나 빈번하고 얼마나 쉽게 성공이라고 하는 게 우울감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우울감을 피하기 위해선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방금 봤잖아? 너의 현재 목표가 단 하나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지. 뭔가 다른 걸 찾는 거야. 개인의 작품에 있어서는 그건 의미하겠지. 그 작품에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를 남겨두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그 이슈 안에서 탐험할 수 있도록 말이야. and로 이어지고요. for부터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a few니까 몇몇 신체적으로 위험한 예술 형태에서, 이를테면 춤추는 게 있겠죠. 무용 같은 거. 그것은 아마도 심지어 의미할지 모릅니다. 개발하는 것을. 다른 흥미들을 말이야. in case of란 말은 뭐뭐를 대비해서니까 부상을 대비해서. 즉 춤춘다는 건 언제든지 부상당하면 예술활동이 끝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상당하지 않을 만한 뭔가 좀 더 안전한 흥미, 이런 걸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즉 목표를 뭐해라? 분산해라가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오답의 근거만 빨리 보겠습니다. trying to make니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많은 친구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친구 많이 만들어라. 그런 말 언급 없었고요. postpone, 지연시키는 거지. 도착하는 것을 목적지에, 그것도 의도적으로
최대한 목표를 늦게 달성해라, 성취해라, 관계없죠. 세 번째는 not ing, 아래와 똑같은 패턴이겠죠. obsess란 말이 집착하는 거니까 집착하지 않는 것, 뭐에 대해서? 전시회, 즉 너의 작품 전시회에 집착하지 않으면 괜찮나? 그런 것도 아니겠죠. 다섯 번째, cultivate는 경작하다는 의미지만 보통 만들어내는 의미가 있죠. 건강한 균형을 작품과 놀이 사이에, 뒤에 놀이가 있으니까 앞에는 작품보다 일이 좋겠네요. 일과 놀이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구축하는 것 또한 관계없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이제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죠. 목표를 성공했어. 근데 그게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지 않으려면 당연히 목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는 글의 순서를 찾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올도우가 있으니까 비록 뭐뭐라고 할지라도 심리학 그리고 개훈련 이 두 가지가 어쩌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to be니까 꽤나 다른 전문 분야처럼 까지 묶어볼 때 일단 올도가 있으니까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뒷문장의 주어는 철학입니다. 무엇에 대한? 간접 의문문이니까 내모칠게요. 어떻게 우리가 상호작용하는가, 누구랑? 개랑, 그리고 누구랑? 사람들과. 어떤 방식 속에서? 뒤쪽 보니까 긍정적인 방식 속에서 까지가 주어입니다. 그건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아주 많은 것을 공통적으로. 그렇죠. 공통점이 많다. 다른 말로 다르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이 문장의 주어인 여기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건 문맥상 철학보다는 원리 정도가 자연스럽겠어. 즉 개와 두 번째는 인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까라는 원리는 둘 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공통점이 많다는 거야. 이미 주제는 나왔겠네요. 개랑 상호작용하든 인간과 상호작용하든 우린 긍정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자, A번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A는 보통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지 몰라요. that ye라는 사실을. be aware that 하면 that ye를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in부터 묶어보자. 이전 세대에서 뒤에 있는 the physical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 처벌을 말하겠지. 아이에 대해서. 잊지 마세요. 이전 세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입니다. 그때는 아이들 잘못하면 실제 매를 들었겠지. 이런 게 였다고요. 더 받아들일만 했다는 얘기야. and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 대시꿈해주겠지. 아이들은 should니까 당위성입니다. 반드시 보여져야 돼. 즉 놀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not heard. 그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돼. 즉 눈에는 보이지만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관점이 였다고요. 훨씬 더 일반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that은 뒤 완벽한 문장이 나오니까 문법적으로 명사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온 관점과 동격의 that이 되겠죠. 자, 일단 A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우리 이전 세대에서는 애들한테 긍정적 방식이 아니라 신체적 체벌 같은 다소 부정적 방식의 훈육 교육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주어진 박스는 인간 심리학과 개훈련이 비슷한 점 많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인간밖에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좀 어색한 거 같고요. B를 좀 보도록 하죠. 바로 나오죠. 더욱이. 이건 순접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한 번 더 이어지는 거겠죠. 주어는 evolution. 이때는 발전이 되겠지. both A and B니까 개든 아이든 간에 이 두 대상의 심리학의 발전은 현재 완료니까 따라왔다는 거야. 유사한 길을. 자, 이때 말한 유사한 길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거겠어? 바로 앞에 박스에 있던 공통점을 말하겠지. 따라서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는 갑자기 인간만 말한 거니까 우린 그래서 B가 첫 번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C를 보겠습니다. C의 첫 번째는 이와 유사하게 전통적인 개 훈련 방법들은 수반했다. 고치는 것, 즉 교정과 처벌을. 이쯤 되면 1등급들은 정답 이미 끝났죠. 유사하게란 말이 나오기 위해선 앞쪽에도 마찬가지 뭐와 뭐가 교정과 처벌이 개가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봤던 A가 바로 뭐야? 인간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면 신체적 처벌을 주면서 이 아이를 교정한다는 얘기였지. 그러니 무조건 A가 먼저 나와야 이와 비슷하게 개 훈련할 때도 처벌한다는 부정적 의미의 교정 과정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정답 무조건 B에서 C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B, C만 고르면 되겠지. 따라서 답은 3번인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나왔고요. 우린 공부 전에 마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B부터 보도록 하죠. 주어진 박스 내용에서 더 나가서 두 가지 개와 아이, 두 대상의 심리학의 발전이 말이야 어쨌든 유사한 길을 따랐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개념이었지. 뭐에 대한? 긍정적 강화라는 개념이지. 그것이 has been 있어 왔다는 거야 주변에. 즉
통용돼 왔다는 거겠지? 현재 완료니까 since가 나옵니다. 뭐뭐 이후로? 초기 20세기 이후로. 이 말은 뭐야? 20세기 전까지는 슬프게도 긍정적 강화는 없었겠지. 부정적 강화만 있었겠죠. 못하면 때리거나 체벌하거나 개든 인간이든 말이야. 그래서 앞에 인간을 체벌하는 게 나왔고 C는 개를 체벌하는 게 나왔죠. 그러나 그것은 has only been, 그저 최근 몇 년 동안이었다는 얘기야.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hat 형태겠지. 즉 that 이하가 일어난 건 오직 최근 몇 년 동안의 일이란 얘기죠. 너무나 많은 강조가 has been pp니까 놓여진 겁니다. 어디 위에? 그렇지, 보상하는 것 위에. 뭐를? 좋은 행동을, 아이에. 그리고 and로 이어지고 병력 구조니까 다시 한번 on이 나오겠죠. 유지하는 것에 그 아이들의 self-esteem, 자존감을.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앞에 있던 긍정적 강화겠지. 좋은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야. 안타까운 건 그나마 최근 몇 년 동안, 아니 이게 오히려 다행스러운 걸 수도 있겠죠. 자, 이건 최근이지만 그러면 과거에 어땠는가? 과거는 바로 A겠죠. 너는 아마도 알고 있을 거야. 과거 예전 세대에는 신체적 체벌, 즉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었고 아이들은 be seen, 보이는 것이 옳지만 not heard, 들리면 안 돼. 즉 눈에 보이는 곳에서 떠들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common, 흔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C 보면 전통적인 개 훈련 방법도 뭘 포함했냐? 일단 고치는 건데 뭐를 통해? 처벌을 통해 고치는 거겠지. 그 유명한 with 목적어 분사 패턴입니다. with 뒤에 목적어로는 긍정적 강화가 있는데 이거를 꾸미는 분사가 pp죠.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앞에 on이라는 부정 접두사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개, 훈련, 서클. 이때 서클이라고 하는 건 분야를 뜻하겠지. 언제까지 긍정적 강화가 안 늘렸는가 봤더니 더 뒤에 대문자니까 고유명사겠죠. 온화한 현대적 방법, 개, 훈련에. 이거를 묶고 보자면 이런 긍정적 개 훈련 방식이 도입될 때까지 언제? 1970년대 초반의 말이지. 즉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개 훈련 방식에도 젠틀한 거, 현대적인 거, 다시 말해 긍정적 강화가 도입되었단 말이겠지. 따라서 첫 번째 박스 다시 한번 본다면 인간에 대한 아동 심리학이라든가 개 훈련이라든가 언뜻 달라 보이겠지만 그 두 가지 분야는 상당히 공통점 많다는 얘기야. 어떤 분야에서? 그렇지, 긍정적 방법에서 말이지. 자, 한 줄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심리학 그리고 개 훈련 과정, 이 두 가지 모두 긍정적 강화라는 공통적 소통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5번 문제는 문장 삽입 형태입니다. 방식은 똑같죠. 주어진 박스를 잘 읽고 아래쪽 글과 연결고리를 찾아 넣으면 됩니다. 일단 박스를 먼저 보도록 하죠. 주어는 주된 단점입니다. 무엇에? 전통적인 사전의 주요 단점은 입니다. 바로 that 이하라는 내용이겠죠. 있다는 거죠. 제한된 공간이 available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직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 표본 추출이 되겠죠. 무엇에 관한?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칠게요. 어떻게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지. BPP 형태 수동태겠죠. 까지 묶어본다면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단점입니다. 즉 전통적인 종이로 된 사전이겠죠. 종이사전이라고 하는 건 페이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제한된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샘플만 모아야 되는 거지. 단어가 어떻게 쓰는지 그 샘플만 모아서 담을 수밖에 없는 공간적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아래 글 보다가 전통적 사전의 이런 한계점, 단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눈여겨보면서 넣을 수 있는 거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주어는 우리의 21세기 기술입니다. 컴마니까 예를 드는 거겠죠. such as 이를테면 월드 와이드 웹, 즉 인터넷과 같은 21세기의 첨단 기술들은 주어가 복수니까 have가 나오죠.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주 심오한 의미를. 뭐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방식이야. 단어들을 우리 언어 속에 있는. 즉 이만큼 묶어보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 우리 언어 속에 있는 단어들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를 크게 바꿔놓은 게 뭐란 얘기야? 그렇지, 바로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이란 얘기입니다. 주어진 박스랑 비교하자면 가상의 공간은 전통 사전처럼 공간적 한계가 없으니까 샘플링을 무한대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오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얘기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쌤이 늘 말하지만 첫 번째 문장 화두는 대충 쓰는 법이 없습니다.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인터넷이 있기 전의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그때는 어쨌든 간에 딱딱한 카피본, 즉 사전에 대한 일반적인 책이겠죠. 그것이 항상 역할을 했단 말이야. 뭐로서? 참고로 serve as란 말은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죠. 최종적인 권위로서. 뭐를 위한? 다시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칠게요. 무엇을 한 단어가 의미하는지.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는지. 한마디로 단어의 의미와 단어의 용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자는 누구였다는 얘기야? 그렇지, 딱딱한 책으로 된 사전이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인터넷 이전 시대까진 말입니다. 1번은 아직 아니겠죠? 우린 지금 종이 사전의 물리적 한계를 단점으로 얘기한다는 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2번 갑시다. 저자들, 즉 사전에 대한 저자니까 사전 편찬자들은 전통적으로 도착해 왔죠. 그들의 정의에 어떻게 함으로써? 신중하게 분석함으로써 as 동등비호겠죠? 가능한 많은 예제들을 전치사 of 뒤에 또다시 간접 의문 나오니까 네모칠게요. 어떻게 특정 단어가 사용되어지는지. 일단 여기까지는 예전 사전이지만 가능한 많은 예를 들어서 그 단어의 정의를 설명한다는 걸로 볼 때 부정보단 긍정에 가깝겠죠? 일단 2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3번 문장 보도록 하죠. 먼저 while부터 컴마까지 묶어야겠죠? 이만큼 묶어본다면 while 비록 뭐뭐지만 몇몇 복잡한 단어들. 참고로 found는 발견했다가 아니라 발견되어진이 되는 거죠. 단어가 뭘 발견할 수 없고 뒤에 또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 나오기 때문에 found는 동사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즉 어떠한 표준 데스크, 책상 위에 있는 사전, 흔히 표준 탁상용 사전이라고 하는데 우린 그냥 전통 사전이라고 부릅시다. 까지 묶어본다면 이런 전통 사전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단어들 중에 몇 개가 말이야 가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뭐를? 뭐뭐만큼 많은, 즉 9개나 10개의 가능한 용법, 이 정도 용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이러한 정의들은 실패합니다. 이때 말한 카버란 말은 다루는 거니까 모든 가능한 용법을 다 다루는 데는 실패한다고요. 자, 일단 3번부터 전통적 사전에 대한 단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딱히 연결고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4번으로 이어집니다. according to니까 누구누구에 따르면, 즉 사전 편찬자인 이 사람에 따르면 최근에 연구가 보여줬다는 거지. that 이하란 사실을 in부터 컴마까지 묶을 때 세트인데 무작위로 선택된 구절의 세트가 있어. 어디에서 선택됐는가 봤더니 현대소설에서. 자, 중요한 건 현대소설이니까 아마 인터넷 시대겠죠. 그 소설 안에 있는 여러 단락들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조사했겠죠. 그 조사한 것 안에 보니까 13%의 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들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방식 속에서. 중요한 건 not found니까 발견되지 않는 방식이지. 어디에서? 그렇지. 거대한 탁상용 사전, 즉 전통 사전에는 최근 현대 소설에 쓰이는 이런 명사, 동사, 형용사 같은 단어들이 자그마치 13%나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전통적 옛날 사전에는. 4번도 역시 단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종이책에는 문제가 있다. 딱히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5번 넘어갑니다. There are, 있다는 거지. 달리 말하면, 자, 뭔가 앞에 말했던 걸 달리 말하는 겁니다. Many more, 더 많은 현대적 용법이 있다는 거야.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고 결코 만들 수 없는 그것이 들어가도록 표준 사전, 즉 전통 사전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훨씬 더 많은 현대적 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바로 물리적 공간의 한계. 드디어 정답의 근거가 나왔죠. 정관사 더가 되겠습니다. 물리적 공간의 한계란 말이 앞에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더를 붙였겠죠. 바로 주어진 박스를 본다면 여기에 나온 제한된 한계가 바로 the limitation이 되겠죠. 멀리 왔지만 정답은 바로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한 다시 말하면이라고 하는 건 박스 내용을 다시 말하는 거죠. 종이 사전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 그 물리적 한계 때문에 오늘날 많은 용법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 종이 사전 속으로는 말이지. 참고로 문법적 포인트에서 이 man이라고 하는 건 비교급 강조, 즉 more를 강조하는 건데 왜 much를 쓰지 않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에만 쓸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뒤에 용법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를 강조하는 비교급일 경우에는 many가 비교급 강조로 쓰인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much more가 아니라 many more. 만약에 물이라면 물, 셀 수 없는 거라면 much more water겠지만 이건 many more 복수 형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전통 사전은 오늘날 인터넷 사전과는 달리 물리적 공간 제약이 있죠.
그래서 단어들의 현대적 문법들을 안타깝지만 다 담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데이의 55 숫자 쌍둥이인가 미안합니다. 55 데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셨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